도로가 파손돼서 구멍이 파인 이 포트홀은 차량이 지나는 도로에 주로 생기기 때문에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포트홀이 한번 생기면 같은 곳에서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째 보수를 해야 될지, 포트홀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최주현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포트홀 관련해서 이전에도 한번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인터뷰는 이제 이런 건 자주 해도 좋을 것 같고, 일단 포트홀 왜 만들어지는 겁니까? 네, 지금 도로에 가보면 포트홀이 지금 심심찮게 많이 발생하는데요. 예. 네네. 주로 그 빗물이나 눈이 스며들면서 약해진 아스팔트의 압력이 가해지죠. 네. 그래서 발생하게 되는데, 특히 이게 겨울철에 같은 경우에는 아스팔트 안에 들어간 물이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죠. 네. 그러면은 아스팔트의 균열이 발생하는데, 이 위로 차량이 지나가면서 이게 부서지거나 내려앉아서 포트홀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아스팔트 시공에 문제가 있었다면 더 흔하게 발생하고, 겨울철에 눈이 녹기 위해서 그 뿌리는 염화칼슘 있죠. 네네. 이런 것들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름에 비 많이 와도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네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비가 많이 오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에 주로 생기고요. 네네. 교통량이 많은 도시일수록 도로에 있던 무게가 많이 가해지죠. 그래서 이게 도로가 약해져서 포트홀이 쉽게 나타나는 그 계절이 7월달과 8월달 장마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예. 거기다도 부산은 화물차가 많이 지나다녀가지고 이게 무거운 화물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가 또 포트홀에 더 취약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통계를 제가 살펴보니까요. 예. 그 포트홀은 하위차로, 즉 우리가 중앙선 기점에서 동일 방향의 차로가 3개 있으면 편도 3차로, 왕복 6차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위 차로인 3차로에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듯이 하위 차로일수록 일반 차량보다 무거운 화물 차량이 많이 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 화물 차량의 무거운 하중에 의해서 충격이 계속 가해지다 보니까 포트홀이 발생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트홀이라는 것도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그냥 푹 패여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푹 패여 있는지를 모르고 지나가다가 갑자기 푹 패 있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위험한 이유가 있겠죠. 네, 말 그대로 이제 도로에 구멍이 생기니까 예. 그 위에 이제 차량의 바퀴가 지나가면 그 충격이 그대로 차량에 전달되고 운전자한테 전달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충격에 따라서 타이어가 찢어지기도 하고 심하면 이게 사고로 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포트홀은요, 일명 도로 위의 지뢰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지뢰. 네. 아니 그런데 들어보니까 이 포트홀이 이제 한번 생기면은 그걸 보수를 해도 또 같은 곳에서 반복해서 생긴다 하던데 왜 그런 겁니까? 네, 저도 그것을 좀 자주 목격하고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예. 이게 그 포트홀이 생긴 곳을 이렇게 보수공사를 하더라도 그곳에 계속해서 차량이 가해지다 보면 외부 충격이 또 가해지거든요. 예. 약한 곳을 자꾸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수공사를 했는데 거기가 이제 이미 약해져 있기 때문에 할 수도 있지만 보수를 한 곳에 또 구멍이 뚫린다는 거는 뭔가 좀 땜질식 처방? 그러니까 뭔가 부실한 처방 때문이 아닐까?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하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전체 구간을 다시 포장한다면 생각보다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게 배수가 원활하지 않고 그 아스팔트 있잖아요. 네. 아스팔트의 배합 비율이 적정하지 않는 도로에서는 이게 빗물이 고이고 그게 스며들면서 포트홀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도로를 설계하고 공사할 때부터 보장 작업을 철저히 하는 그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진 도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도로를 달린다 보면 이거 진짜 말 그대로 땜짓이 처방했구나 싶게 울퉁불퉁한 데 많거든요. 근데 이게 비용이 문제라면은 요거 말고 다른 뭐 보수 방법은 없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이 포트홀을 적외선을 이용해서 보수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적외선요? 예, 적외선입니다. 네. 그래서 적외선을 이용해서 그 금이 간 부분, 균열의 원인을 찾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균열 부분을 포함해서 쭉 이렇게 그 아스팔트 녹이게 돼요. 녹인 다음에
아스팔트에 보충제를 넣고 그 전체가 융합될 수 있도록 잘 섞는 방법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제 마지막으로 진동 룰러하고 콤팩트로 눌러서 공사하는 방법인데 아마 이 부분은 많은 이 전문 관계 기관도 이런 부분이 있는 거 다 인지하고 계시거든요. 지금도 한참 이제 개발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좀 비용이 더 들어가겠죠? 그래서 네네, 지금 그렇죠. 네. 그래요. 포트홀 생기지 않도록 뭐 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처음 만들 때부터 조금 아스팔트 배합도 규정에 맞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그 외에도 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금방 이제 말씀하셨듯이 뭐 도로를 먼저 만들 때에 적절하게 이제 아스팔트 비합이라든지 네. 감리나 그를 철저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근데 여기서 제가 요걸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네네. 포트홀이 발생하면 이 더 이상 포트홀이 진행되지 않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즉각적인 복수 공사를 하는 것이 차량의 안전과 도로 수명을 연장하는 바로 직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좀 한번 제안할게. 서울시는요, 개인 택시 기사님과 법인 택시 기사님을 대상으로 이 포트홀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분들이 일을 하다 보니까 많은 도로를 이렇게 가잖아요. 예. 그래서 신고를 바로바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시에서 그거를 접수해가지고 공사가 좀 빨라지겠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먼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포트홀 생겼는데 모르고 계속 거기로 차가 지나다니다 보면 더 균열이 커지니까 생겼을 때 바로바로 할 수 있는 포트홀 감시단 정말 좋은 아이디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운전자들이 포트홀 위 지나게 되면은 뭐 사고 안 나도록 뭐 대처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 포트홀을 이제 발견하면 이게 제일 중요한데 예. 갑자기 이 차로를 변경하면 안 돼요. 그리고 급제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운전하시다 보면 이 전방 주시를 잘 하셔야 돼요.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포트홀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속 한 60km 도로면은 일단 한 20km 이상 좀 감소를 하셔야 됩니다. 천천히 좀 브레이크를 밟고 천천히 통과하는 거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포트홀을 통과한 다음에 차량이 이상이 없는지를 좀 점검하셔야 되는데 이때 타이어 파손을 하게 되면은 차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만약에 파손이 되면은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지만이 2차 사고를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포트홀로 인해서 이제 차량이 손상을 좀 입으면은 보상을 좀 받을 수 있습니까? 절차가 좀 까다롭다는 얘기도 제가 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저도 이거 살펴보니까요. 예. 생각보다 보상이 조금 까다롭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포트홀에서 사고 발생하면은 근거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 구도로 충분한 사진을 찍고 블랙박스 영상도 좀 확보해야 되고, 네네. 그리고 관련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놨다면은 이제 사고 보상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요. 사고가 발생한 장소, 즉 도로의 종류에 따라서 보상을 신청하는 가능한 기간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 도로 있죠. 시내도로라고 막 이제 대부분이 이제 일반 도로인데 일반 도로에 사고가 이제 나게 되면은 구청에서 보상을 청구하고 네. 그리고 이제 신호등이 없는 제한 속도 80km 이상의 도로는 시설관리공단입니다. 네. 그리고 고속도로에 있는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에 보상을 청구해야 되는데 이게 100%다 보상을 하는 경우는 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가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각 기관을 나눠서 설명하면 우리 지금 청취자분들이 좀 헷갈리잖아요. 그죠? 네네. 좀 더 쉬운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토교통부의 도로관리과에서 운영하는 도로 이용 불편 신고 서비스 앱이 있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릴게요. 도로 이용 불편 신고 서비스 앱을 휴대폰으로 설치를 해서 네네. 간편하게 할 수 있는데요. 제가 해보니까 이게 포토뿐만 아니고 도로를 이용할 때 불편한 신고도 손쉽게 할 수 있고 만약에 포토홀에 의해서 차량이 파손이 되면요. 포토홀이 발생한 현재 위치를 담당 부서와 연락처가 확인이 가능하고 예. 전화도 바로 가능하더라고요. 어허. 예, 그래서 이게 도로 이용 불편 신고 서비스 앱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로 이용 불편 신고 서비스 앱 잘 기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산 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포트홀 사고가 나지 않아야 되거든요. 예. 우리 운전할 때 보면 물이 좀 많이 고여진 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 그렇진 않지만은 상당히 이게 포트홀이 있는 경우가 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네네.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이렇게 비가 많이 온 다음 날에는 이 하차선에 그런 포토리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1차로라든지 2차로 즉 상해 차로로 가시는 게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도로교통단 부산지부 최지원 교수였습니다.